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완작 대단원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중에서 두 번째 소사는 화학 반응의 규칙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22조 화학 반응의 규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요. 1772년 라부아제가 그 어떤 경우에도 질량은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절대로 원자의 종류가 원자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질량은 보존이 됩니다. 앙금 생성을 하든 그리고 기체가 발생을 하든 뚜껑만 막아놨다면요, 연소를 하든 뚜껑만 막혀 있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 OX 퀴즈 가보죠.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 같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물리 변화에서건 화학 변화에서건 질량 보존 법칙은 법칙이에요. 시어리, 이론, 가설이 아니라 로우, 법칙. 증명된 사실, 참인 명제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법칙이에요. 어떤 경우에나 만족을 합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만족을 합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볼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반응 전후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경우에나 만족을 합니다. 자, 두 수용액이요.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을 섞어서 염화은,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섞기 전과 섞은 후의 질량을 비교하래요. 같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질량은 유지돼요. 질량 보존 법칙.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연소를 하더라도 질량은 보존됩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염산을 넣고 뚜껑을 닫고 반응을 시켰어요. 예, OX 퀴즈 보겠습니다.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기체가 발생함으로 질량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같습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질량은 보존돼요. 1번에 OXX, 2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래요. 반응 전 탄산수나트륨 168g입니다. 그럼 탄산나트륨과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의 합은 168이어야 해요. 합치니까 110, 124, 44g이네요. 넘어갑니다. 연소 반응 OX 퀴즈입니다.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열린 공간에서 나무의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은 줄죠.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닫힌 공간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철 21g을 태웠더니 산화철 27g이 생겼대요. 철을 태웠더니 산화철이 생깁니다. 네. 철, 이거 나중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괜찮습니다. 21g에다가 산소를 몇 그램 결합을 시켜서 산화철 27g을 만들었죠. 그럼 몇 g일까요? 6g 이겠죠. 6g. 넘어갑니다. 열린 용기에서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감소하면 감소,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 열린 용기니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증가할 수도 있고요. 종이를 연소시키면 열과 빛을 내면서 타고 재갈합니다.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발생을 해서 열린 용기 바깥으로 가니까 질량은 감소합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된다. 공기 중에서 산소가 붙은 만큼 질량이 증가합니다. 금속을 태우면 산소가 결합을 하니까 질량이 늘어요. 강철솜, 철수세미 같은 걸 태웠더니 산화철이 생겼대요. 금속을 태우면 산소가 결합하여 질량이 증가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프루스트가 1799년 제안을 하죠.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딱 정해져 있대요.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고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 질량은 14대 3,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16,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8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딱 정해져 있냐면
화합물을 만들 때 원자가 딱 정해져 있는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정해져 있는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니까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비, 원소들의 질량비도 유지가 됩니다. 볼트하고 너트, 볼트 하나, 너트 두 개 합쳐서 BN2를 만들었네요. 요런 모형을 주고 이제 아이고야, 이런 모형을 주고, 네, 죄송합니다. 모형을 주고, 뭐 몇 개 남느냐, 뭐 화합물이 몇 개 만들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입니다. 구리를 태우면 산소가 붙죠. 산화구리가 되는데, 이때 질량비가 구리와 산소가 4대1로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5가 됩니다. 문제 또 풀어보죠. 일정성분비 법칙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일정성분비 법칙은 혼합물, 화합물에서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합물에서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이게 일정성분비 법칙이에요. 혼합물은 뭐 설탕물에 설탕 한 숟갈로도 설탕물이고 두 숟갈로도 설탕물입니다. 같은 종류의 화합물은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고요. 탄소,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일정성분비 법칙이 화합물이니까요. 화합물을 만들 땐 일정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의 분자 모형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래요. 수소 하나의 질량이 1이고요. 산소 하나의 질량이 16이라는군요. 그럼 몇 대 몇일까요? 2대 16. 즉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 되겠습니다. 항상 물은 수소 혼자 둘과 산소 혼자 하나가 결합을 하거든요. 3번입니다. 볼트 2개, 너트 7개로 BN3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볼트 2개랑 너트 7개로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BN3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볼트 2개랑 너트 6개로 BN3 2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BN3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럼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응 후에는 볼트는 남는 게 없고 너트가 하나 남네요. 예, BN3는 2개 만들어지고요. 예, 2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3번까지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구리를 태워서 산화구리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질량비,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이네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4대 1. 구리 20g을 태워가지고 산화구리를 만들려고 해요. 질량비가 4대 1이니까 20g, 4대 1, 5g? 예, 산소는 5g 필요합니다. 구리 24g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4대 1, 4, 6, 24, 6g. 그럼 산화구리는 30g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이요. 게일 이삭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질량 보존 법칙이 나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질량이 보존된다. 그리고 프로스 일정 성분 법칙 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있다. 이유를 몰랐는데 돌턴이 원자설을 제안해요. 돌턴이 원자설을 제안하면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화합물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의 비로 결합하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는 거다라고 설명이 되죠. 근데 이제 게일 이삭이 기체 반응 법칙을 발표를 해요. 기체들이 반응할 때 실험을 해보니까 이 반응하는 기체하고 발생하는 기체하고 이 부피가 일정한 비율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 반응해가지고 수증기 만들 때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되더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돌토리 원자설로 설명하려고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소 두 부피, 산소 한 부피가 만나서 수증기 두 부피가 된다 해서 원자들은 하나씩 넣어봤죠. 수소 둘, 산소 하나니까 최소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쩔 거야. 산소가 쪼개져야 2대 1대 2 부피비가 만족을 하거든요. 돌토리 원자설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이 당시까지는 원소, 원자밖에 없었는데 분자, 원자들 몇 개가 결합해서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 분자가 된다라는 분자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제안하는데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부피가 같으면 더 큰 분자든 작은 분자든 한 부피에 한 분자, 한 부피에 한 분자, 한 부피에 한 분자, 한 부피에 한 분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분자라는 게 있는데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분자 개념을 도입하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넣으니까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되지 않고 예, 기체 반응 법칙을 깔끔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자, 너무 대충 수업을 하긴 했는데 예, 예, 문제풀이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요. 얘네들이 기체들이 반응할 때 일정 부피비가 있군요. 이걸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계리상. 그리고 부피비가 두 통, 한 통, 두 통이니까 부피비는 2대 1대 2이고요. 질소기체, 수소기체가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해서 암모니아 두 부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랑 세 분자 수소가 부피가 같은 분자수가 같아요. 부피가 3배면 분자수가 3배인 거예요. 두 분자 암모니아를 만들면 부피비가 1대 3대 2, 분자수의 비가 1대 3대 2면 부피비가 1대 3대 2입니다. 자, 이때 질소가 30ml가 있었대요. 그 수소는 충분하게 있었죠. 암모니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응을 시켜볼까요?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30ml의 질소가 반응하면 90ml의 수소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1대 3대 2, 60ml의 암모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반응해보면 질소는 없고 수소는 여전히 충분할 것이며 암모니아 기체가 60ml가 남아 있을 거예요. 자, 반응하는 수소 기체흡이요. 반응하는 수소는 90ml 반응하고요. 생성되는 NH3는 60ml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고 나왔군요.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으므로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 수에 비하 같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렇게 딱 배우지는 않는데 내용은 배워요. 예,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이걸로 돌턴의 원자설로는 설명하지 못한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해 냅니다.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수소기체 400, 산소기체 100을 반응해가지고 수증기 만들 때 부피를 구하래요. 와, 이건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피비가 반응한 부피비가 2대 1대 2입니다. 반응 전에 수소 400ml하고 산소 100ml가 있었습니다. 반응을 시켜보죠. 2대 1로 반응하니까 200하고 100이 반응합니다. 2대 1로 반응해서 2가 나오죠. 예, 수증기가 200ml가 나올 거예요. 그럼 반응 후에 수소가 200ml 남고요. 산소 없고요. 수증기 200ml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증기가 생성될 때 수소, 산소 중 남는 기체라면 수소가 200ml가 답이 돼요. 수소 200ml.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암모니아 기체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분자수에 비요. 그냥 쓰면 되죠. 1대 3대 2. 한 분자, 세 분자, 두 분자. 1대 3대 2였습니다. 그리고 이해 쏙쏙 집중 강의 볼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결론 보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과 기체 발생 반응에서 반응 전후 총 질량은 일정하다. 이게 그 어떤 경우에도 질량은 보존된다.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상태 변화 하더라도 화학 반응 하더라도 질량은 보존됩니다. 산화구리요. 구리하고 산소가 4대 1의 비율로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듭니다. 산화구리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모든 경우에 4대 1로 일정하네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 쏙쏙 집중 강의는 넘어갈까요? 네.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네. 자,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으래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고요. 화학 변화에서는 성립하지만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합니다. 철수세 및 강철솜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떤 경우에나 성립하고요. 기체 발생 반응은 닫힌 용기에서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측정이 그렇게 되는 거지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열린 용기에서 이거 어감을 잘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기체 발생 반응은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한다 맞고요. 열린 용기에서의 기체 발생 반응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열린 용기에서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도 총 질량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1번에 2번. 2번 문제 가죠. 염화나트륨, 질산은의 반응,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되죠. 이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할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번 이고요. 3번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30g이 담긴 비커에 염화칼륨 수용액 30g을 넣었더니 탄산칼슘 흰색 앙금이 생깁니다. 이 흰색 앙금의 이름은 탄산칼슘이고요. 이게 위로 화살표면 기체 발생, 아래로 화살표면 앙금 생성입니다. 혼합용액의 전체 질량은 60g이겠죠. 질량은 보존되니까요. 그리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옳은 거, 기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앙금이 만들어지고요. 질량 보존 법칙 어떤 경우에나 성립합니다. AgCl 흰색 앙금 염화은이 만들어지고요. 앙금이 가라앉아도 질량은 유지됩니다.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해도 질량은 유지됩니다. 4번에 2번, 3번, 5번입니다.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의 반응입니다.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 반응을 했더니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물이 되는군요. 탄산칼슘 100g에 염화수소 73g이 모두 반응을 했습니다. 총 173g이고요. 그리고 염화칼슘 111g, 이산화탄소 44g입니다. 물은 몇 g일까요? 합치면 150, 이게 모두 반응했대요. 모두 남고 이런 것도 없고 155니까 18g일까요? 네. 5번에 1번 18g. 그리고 6번입니다. 그러면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서 반응 전후 질량 변화입니다. 등호나 부등호로 표시하래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반응 전후에 뚜껑을 막아놨으면 질량은 같은데요. 뚜껑을 열면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질량만큼 빠지게 되죠.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에서 염산하고 탄산칼슘 섞으면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에서 앙금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가에서 나로 갈 때 총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7번에 3번,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금속 조각 마그네슘하고 염산을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금속을 염산에 넣으면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반응 전후에 총 질량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요. 뚜껑을 열고 실험하면 뚜껑을 열면 수소기체 나간 만큼 질량은 줄어들죠. 질량 보존 법칙은 만족하지만 8번에 2번 기억 니은이고요.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강철솜의 질량을 측정하고 토치로 충분히 가열한 후 다시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 됩니다. 질량이 늘어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강철솜은 나에서 산화철이 되는 거고요. 가의 질량은 다의 질량보다 작죠. 산소 붙은 만큼 다에서 질량이 커지거든요. 옳지 않은 거 2번. 10번입니다.
열린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 전후에 질량이 같게 측정되는 것. 모든 경우에 질량은 같게 측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체가 금속에 붙는다라든지 기체가 발생한 경우 열린 공간에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요. 뭐 설탕 녹일 때 질량 유지되고요. 그리고 수출 가열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죠. 예, 질량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화구리가 되거든요. 산화구리가 돼요. 질량은 증가하죠. 공기 중에서 산소가 붙은 만큼. 탄산수소나트륨을 넣고 가열하면 탄산나트륨, 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질량은 줄겠죠. 탄산나트륨 수용해 가고 염화칼슘이면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거든요. 질량은 유지됩니다. 질량이 유지되는 경우 열린 공간에서 1번하고 5번 두 가지 경우네요. 11번입니다. 열린 공간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변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종이 태우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니 질량이 줄고요. 나무를 태워도 수증기 이산화탄소 발생하니 질량이 줄고요. 마그네슘 태우면 질량이 증가합니다. 산화마그네슘. 과산화수소 분해하면 산소가 발생한 만큼 질량이 줄고요. 염산과 탄산칼슘,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질량이 줄어듭니다. 질량이 늘어나는 것 11번에 3번이었고요. 자, 12번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화학 반응에서 모두 다 성립을 합니다. 강철솜 가열할 때, 구리가루 태울 때 설탕물 만드는 건 물리변화이죠. 예, 이때는 설탕 한 숟갈 넣든 두 숟갈 넣든 설탕물입니다. 그림은 물질 가, 나입니다. 가는 물, 나는 과산화수소인데요. 옳은 거 찾아보죠. 가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 16이거든요. 2대 16, 1대 8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두 개, 1대 1이지요. 가, 나는 성분 원소의 중도가 같다고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물 한 잔 주세요 했는데 소독약 한 잔 주면 당황스럽겠죠. 가, 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니까 물과 소독약은 과산화수소는 다른 물질입니다. 기억률 3번이고요. 14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래요. 탄소의 질량이 12, 산소의 질량이 16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대 산소 질량비 어떻게 되겠어요? 12대 32가 되겠죠. 약분될 것 같은데 4, 32? 48에 32? 3대 8이라고 약분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암모니아 분자 모형입니다. 질소 28g을 충분한 양의 수소와 반응시킬 때 발생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수소 질량이 1이고요. 질소 질량이 14거든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반응을 하여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질량비가 수소 하나에 14, 수소 하나에 1이니까 14g 대 3g이 반응해서 17g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질소 28g이면 그 충분한 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배죠? 그러면 1이 14, 34g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겠네요. 15번에 2번이었고요. 16, 17번입니다. 볼트랑 너트로 BN2를 만드는데요. 볼트 20개, 반응 전에 볼트 20개, 너트 36개입니다. 몇 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반응을 시켜볼까요? 지금 1대2로 반응하죠? 그럼 36개 너트 빠지고, 1이 28, 16, 18개 볼트 빠지면, 1대2대 1이거든요. 18개 BN2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반응 후에 남는 게 볼트 2개 남네요. 그리고 BN2는 18개 만들어지고요. 자, BN2 18개고요. 남은 모형은 볼트 2개면은 16번에 3번 되겠습니다. 17번 보죠.
지금 BN2 만들거든요. BN2 만들 거예요. 자, 볼트 하나랑 너트 두 개를 가지고 BN2 하나를 만드는데요. 각각 10개씩 사용했대요. 반응 전에 볼트 10개, 너트 10개입니다. 그러면 1대2로 반응을 하니까 5개 까지고 10개 까져서 몇 개 만들어지죠? 1대2 대 1이니까 5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반응 후에 보면 볼트 5개, 너트 없고 BN2 5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BN2를 이루는 볼트 너트 질량비래요.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뻘짓해서요. 볼트 10개의 질량이 20g이면 볼트 1개의 질량은 2g이고요. 그리고 너트 10개의 질량이 15g이면 너트 1개의 질량은 1.5g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트하고 너트의 질량비 볼게요. 볼트 하나 2g 넣고요. BN2에 너트는 2개씩 있으니까 볼트 하나당 너트 2개면 3g이겠죠. 예. 2대3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원자 모형 A 25개, B 40개를 가지고 AB2를 최대로 만들었습니다. AB2를 이루고 있는 AB의 질량비는 뭐 확인 좀 해볼까요? 이거는 다시 좀 같이 좀 써보죠. 그러니까 A랑 B가 반응해서 AB2가 되는데요. 그 A 25개랑 볼트 40개가 있었는데 볼트 40개의 질량은 20g이래요. 그럼 볼트 1개의 질량은 40분의 20, 4분의 2,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g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일단 반응부터 좀 시켜볼까요? 1대2로 반응을 하니까 1대2 40개 까지고 20개 까지고 그래서 얘가 20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반응 후에 A가 5개 남고 B는 남는 게 없고 여기 20개가 있어요. 이 20개의 AB2 질량이 20개 AB2 질량이 30g이에요. 그러면 AB2 하나의 질량은 2분의 3g 2분의 3g이죠. 그러면 B 하나의 질량이 2분의 1g이니까 또 B 하나의 질량은 2분의 1g B2의 질량이 1g이에요. 2분의 2g 그럼 A 질량은요? A 질량도 2분의 1g 이네요. AB2를 이루는 A와 B의 질량비는 1대2입니다. 예. 질량이 같네요. 어떻게? 보통. 네. 1대2 였고요. 보통은 다를 텐데, 예, 그냥 뭐 간단하게 내려고 이렇게 냈나봐요. 그리고 19번 문제입니다. 표는요, 구리랑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2 만들 때 질량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요, 구리랑 산소랑 만나서 산화구리가 될 때 4, 5니까 4대 1이 만나서 5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서 산화구리를 20g 얻으려면, 그러니까 4배 얻으려면 4배 있으면 되죠. 16g하고 4g 있으면 돼요. 근데 필요한 산소의 최소네요. 4g. 네, 19번에 1번이고요. 그리고 이 반응에서 구리의 질량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구리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 변하죠. 구리의 질량이 더 많아지면 산소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1로 유지되고요.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비도 4대5로 유지되고요. 산화구리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은 달라지죠. 산화구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산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산화구리에 포함된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하면은 유지되는데요. 예, 달라지지 않은 건 질량비, 니은디귿 3번, 20번에 3번이었습니다. 21번,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마그네슘을 태워가지고요.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을
만들었는데 이 질량비가 3대 2네요. 그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5가 될 겁니다. 만약에 마그네슘 24g을 완전히 태우면 38, 24, 8배죠? 8배, 5, 8에 40. 40g의 산화마그네슘이 만들어지겠습니다. 21번에 4번이었고요. 22번입니다. 요거는 공간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볼까요? 여기 수소 0.2, 산소 0.8, 수소 0.1이 남았대요. 즉 0.1 대 0.8이 수소와 산소에 반응하는 질량비가 1대 8인가 봐요. 예, 1대 8. 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1대 8이고요. 요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요.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일정 성분비 법칙 설명할 수 있고요. 기억니은에 오른 거 1대 8로 반응하면 4, 8에 32, 0.4 반응하고 3.2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0.2g 남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산소가 0.2 남았대요. 지금 반응을 하려면 1대 8이니까 6, 8에 48, 4.8이 있으면 0.6, 4.8이 1대 8로 반응할 거거든요. 근데 산소가 0.2 남았어요. 0.2 더 많았네. 그러면 5.0이 되겠습니다. 산소 0.2랑 5.0. 예, 23번에 2번이네요. 많이 풀어봐서 익숙해지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에 질산납 수용액을 넣으면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이,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지는데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 666666ml고 질산납을 0, 2, 4, 6, 8, 10ml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란색 앙금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 질산납이 6, 8, 10으로 늘어나는데 앙금 높이는 유지가 되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종료가 된 거고요. 여기는 질산납 수용액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죠. 질산납이 부족하면 안 되죠. 예, 잠시만요. 예. 아이오딘화 칼륨이 666. 맞구나. 질산납이 부족한 거고요. 질산납이 부족합니다. 아이오딘화 칼륨이 남아요. 아이오딘화 칼륨 666, 질산납이 680. 여기서는 이제 질산납이 남아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생성되는 앙금은 아이오딘화 납이고요. 네. 시험관 C에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더 넣어주면 C, 여기 지금 질산납이 부족하죠. 앙금의 높이가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질산납을 넣어야 앙금이 더 생길 거예요. 24번에 2번이었습니다. 25번.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반응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들이 반응할 때요. 기체 아닌 것만 빼주시면 돼요. 기체 아닌 것만. 나머지는 다 기체죠. 기억, 니은. 예. 25번에 3번.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들이 반응할 때 일정한 부피비가 있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기체들의 화학 반응에서만 성립을 하고요. 26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실험 2를 가지고 보면 산소 5가 남았네. 그럼 산소가 15가 반응한 거죠. 수소 30, 산소 15 반응해서 수증기가 30. 이게 지금 부피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올 때 부피비가 2대 1로 반응해서 2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실험 1과 3에 그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1로 반응하니까요. 20 반응하고 10 반응해서 20이 생깁니다. 남은 기체는 수소 10ml가 남겠죠.
2대 1로 반응하니까요. 40 반응하고요. 20 반응합니다. 그래서 산소 10이 남죠. 2대 1대 2니까 수증기가 40ml가 생깁니다. 기억에 수소 10, 니은에 40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은 질소 기체랑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 1대 3으로 반응해서 2가 됩니다. 질소 30, 수소 30이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 30, 수소 30이면 1대 3으로 한번 써볼까요? 네, 간단해서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복잡하더라도 기본 방식은 알아야 복잡한 문제 풀 수 있죠. 간단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서 하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됩니다. 반응하는 부피비가 분자수의 비 1대 3으로 반응해서 2가 생기죠. 반응 전에 질소 30ml와 수소 30ml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없고요. 반응을 합니다. 1대 3으로 반응하니까요. 1, 10이랑 30이 반응을 합니다. 암모니아는 20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반응 후에 빼서 정리해주면 질소 20ml, 수소는 남은 게 없고 암모니아는 20ml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 보도록 하죠. 반응한 질소 기체의 부피는 10ml이고요. 그리고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는 20ml이고요. 27번에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야 28번입니다.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어 반응하는 부피비가 2대 1대 2이군요. 옳지 않은 거.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고요. 분자수의 비가 2대 1대 2이고요. 각 기체 한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는 한 부피에 수소 한 분자, 한 부피에 수소 한 분자, 한 부피에 산소 한 분자, 한 부피에 수증기 한 분자, 한 부피에 수증기 한 분자. 다 분자수는 하나로 같군요. 원래 되게 많이 들어있겠죠. 수소 분자 40개는 분자수의 비가 2대 1이거든요. 2대 1, 40대 20으로 완전히 반응합니다. 자, 부피비가 2대 1인데, 수소기체 10에 산소기체 5명, 좋아요. 2대 1대 2니까 수증기 10리터. 2대 1대 2니까 10대 5대 10, 10리터가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28번에 5번이었고요. 29번,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분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질소 원자가 2개잖아요. 그러면 질소 원자가 하나씩 들어가면 되고요. 수소 원자가 몇 개인가요? 6개죠. 6개가 두 통에 들어가야 되니까 3개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NH3가 만들어지죠. 네, 3번이네요. NH3 두 분자 3번이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30번 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을 하죠. 기체들이 반응해가지고 기체가 만들어지니까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으니까 물질의 총 질량은 같습니다. 질소와 수소는 1대 3의 분자수의 비, 부피비로 반응합니다. 질소 분자 50개하고 완전히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는 1대 3대 2, 50개면 1대 3대 2니까 50개면 100개가 만들어지겠죠. 150개가 아니라 옳지 않은 거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종류와 수가 불변하기 때문이고요.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서 질량을 측정했죠. 반응 전후 질량 변화 감소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33번입니다. 막대저울 양쪽에 같은 질량의 철수세미, 강철솜을 매달아서 가열했죠. 가열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이거 시계 방향으로 B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산소가 붙거든요. 예. 그 공기 중에서 산소가 결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연소를 시키면
공기질 중에서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고요. 자, 마그네슘하고 산소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 되는데요. 일정 성분 비법칙이 왜 성립하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원자의 개수비, 화합물을 구성할 때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수소 4g, 산소 24g에 완전 반응하면 물은 몇 g일까요? 자, 수소 1이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산소는 16입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수소랑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6, 1대 8로 반응을 하는군요. 보죠, 그러면. 자,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데요. 반응 전에 수소 4g, 산소 24g입니다. 반응을 시켜보죠. 1대 8로 반응해야 돼요. 4, 8에 32 부족하군요. 8, 3, 24. 1대 8이 3g, 24g이면 1대 8입니다. 그럼 수증기가 27g이 생기고요. 반응 후에는 수소 1g, 산소 없고 수증기 27g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생성된 물의 질량이죠. 예, 27g. 예, 35번에 27g. 36번입니다. 산화구리 35g 먹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질량이요. 구리하고요.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는데요. 여기 질량비가 4대 1이네요. 그러면 이제 반응 전에 몰라요. 4g, 1g 그게 아니군요. 자, 질량비가 4g, 1g 반응해서 5g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산화구리 35g 먹고 싶대요. 7배네. 그럼 4, 7에 28, 28g의 구리하고 7g의 산소가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뭘 물어봤냐면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이죠. 예, 7g. 최소 7g. 더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37번입니다.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됩니다. 네. 부피비가요. 분자수비가 부피비가 2대 1로 반응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 100ml, 수증기 100ml 얻으려면 2대 1대 2니까 수소가 100ml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50ml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증기 100ml가 나옵니다. 필요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예, 계산했죠. 수소 100ml, 산소 50ml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